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화면 PWM 라운지 이호석 대리입니다. 올 한 해 증시는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기가 둔화되었고요. 각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규모로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포지션을 잡아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세장의 요건 중에 개인들 순매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가 강세장으로 왔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꾸준히 강세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들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확실한 것인지 내년에 정말 지수가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강세장 확실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세장이 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 전에 보실 것은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이맘때쯤 되면 나오죠. 내년 코스피 전망, 아니면은 코스피 3천 간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코스피 3천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이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붕을 뚫었다.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고점이 될지, 아니면 수년간 강세장이 갈지가 의문이다. 또 이제 11월에 강세장이 나왔기 때문에 12월에도 더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2600, 지금 270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주가가 부담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한참 남아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딛고 사상 최고가까지 갔는데 코스피가 내년에 3000 간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주장을 펼치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코스피가 진짜 3000을 갈 것인지, 아니면 3000을 못 가더라도 구해준하게 강세를 띠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부분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지금 현재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월 달에는 개인들이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요. 이제 올해 강세장으로 가기 위해서 개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팬데믹 이후, 팬데믹 시작 시점부터, 그러니까 2020년 올해 2월, 3월, 4월 부분에 개인들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올해 개인 순매수는 1월부터 꾸준하게 유입이 되어 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유입된 순매수가 11월 27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제 4조 5천억 정도 순매도로 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 4조 5천억이면은 이제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월간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4조 이상 순매도가 개인이 나온 경우는 2020년 이후로는 총 4번밖에 없었던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2년에 2번 있었고요. 2018년에 한 번, 올해 팬데믹 때 한 번, 올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총 5번 정도 있었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왜 증시를 떠났느냐, 순매도를 했느냐는 건데요. 우선 제 판단은 지금 순매도가 나간 자금은 실제로 유출된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증시가 올라오니까, 지수가 올라오니까 외국인들이 지수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 주식은 거래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면 한쪽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판단이고요. 또 이제 올해 3억이냐 10억이냐 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연말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 기준일이 이제 11월 28일로 이제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30일이 결제일이기 때문에 11월 28일까지는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팔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세 기준 때문에 이제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제 해마다 이제 11월 후반기, 하반기죠. 11월 16일 이후로, 보름 이후로 보았을 때는 개인 순매도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이번 11월에 이제 개인 순매도가 조금 더 많았다. 4억이니까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통은 이제 11월 한 20일 이후부터 발생을 하는데 좀 11월 일찌감치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에 따른 반대급부라든지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 때문에 매도를 냈다든지 하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유출됐던 자금이 다시 컴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개인 수급이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이번에 이제 개인들 순매도가 나왔잖아요. 4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순매도 나온 개인 자금하고 이번에 이제 현재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새로 들어오게 된 고객 예탁금을 포함을 해본다면 오히려 3조 정도 늘어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돈이 순매도를 해서 그냥 증시를 떠날 돈이었다면 예탁금이 늘어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예탁금이 줄어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예탁금이 오히려 3조나 증가했다는 말은 이 자금은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흔히 표현하는 게 지금 타이밍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CFD라고 해서 차익 결제 거래인데요. 차익 결제 거래라는 것은 이제 그 주식을 직접 사가지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시점, 파는 시점, 이 시점만 계산을 해서 요 차익만큼만 이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레버리지가 5배 정도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이제 전문 투자자 차익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이제 차익 거래 때문에 오히려 약간 등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는 좀 작아 보이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강세장에서 나오는 이제 유동성에 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이제 주식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수와 인당 주식 규모, 투자 규모를 곱하게 되면 현재 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규모, 저희 보통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규모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에 참여한 인구수라는 것은 현재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돈, 이 돈을 이제 투자 규모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온 돈을 곱해서 이제 총액을 해보면 현재 시장에 들어온 자금,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순매도 나간 자금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유입된 자금 규모라는 것은 이 수급의 결과가 되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 참여 인구수랑 인당 주식 투자 수는 규모는 이제 수급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주식 참여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구조적 강세장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여기 구조적 강세장 앞쪽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구조적 강세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강세로 가는 이제 시장 장세가 나온다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적 강세장은 개인이 수급을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수급을 주도하는 와중에 주식 참여 인구수가 급증하게 되면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보았을 때는 주식 참여 인구수가 늘어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구조적 강세장에 가는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주식 참여 인구수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참여 인구수에서 이제 그 좀 제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제 주식 참여 인구수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서 최근에 보시면 유퀴즈 언더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강방천 회장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천 회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방송을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증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굉장히 언론에 매스컴 많이 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 시장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존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방송에 나오게 되었을 때 저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현장에서 그 한 일주일 정도는 관련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투자 전문가들이 방송에 참여하는 것들이 주식 참여 인구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그게 영향을 좀 끼치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구조적 강세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표현드리면은 사실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지금 근거로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닷컴버블 시절에 이제 고객 예탁금 증가율이 100%를 넘어섰고요. 그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객 예탁금 증가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20년 만에 100%를 넘어선 건데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 이제 자금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여기서 적혀 있지만 유동성이 풍부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식 참여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보시면은 아까 구조적 강세장이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 참여 인구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었고요. 현 시점에서 이 주식 참여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이제 증권회사의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거래를 계속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좌 수거든요. 이 계좌 수가 서브프라임 이후 회복기 직후에 급증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플랫하게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 또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조적 강세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기 표로 지금 표시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조적 강세장은 보통 이제 구조적 강세장은 지금 2086년부터 89년까지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두 번 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때마다 구조적 강세장마다 주식 참여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주식 참여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조적 강세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사실 이쪽일 텐데요. 그러면 구조적 강세장이면은 어떤 주식이 좋아라고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우선 이제 종목을 구조적 강세장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종목이 당연히 많아지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이제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증권업종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번의 구조적 강세장에서는요. 코스피가 플랫하게 움직이는 동안 증권업종은 급등을 했고요. 코스피가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동안 증권업종은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증권업종이 강세를 띄는 이유는 간단해요. 증권회사는 이제 수익 구조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요즘에는 비중이 많이 줄긴 했지만 주식 위탁 거래 매매 수수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참여 인구수가 많아지고요.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실제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식을 거래하는 대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이제 수수료가 증권회사의 수익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추천주는 총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은 이제 리테일 개인 매매가 가장 많은 곳으로 이제 거래대금 확대 시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고 회사고요. 두 번째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거래대금 확대되면 수혜를 보기도 하지만요. 여기에 이제 내년에 카카오뱅크 상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한국금융의 자산운용사랑 한국금융지주 합쳐가지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3.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뱅크 상장 시에 그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블로그라든지 주변에도 보시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을 거예요. 해외 주식 투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가 전체 주식 매매 위탁 매매 중에서 그 해외 주식 비중이 가장 큽니다. 30%로 1위고요. 2위가 삼성증권으로 1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강세장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식 참여하시는 분들이 해외에도 요즘에 최근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뭐 서학개미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데 해외 주식 비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거래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는 미래에셋 대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하고 이제 미래에셋 대우가 이제 탑픽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12년 만에 탄생한 이제 토스 증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뭐 KTB 증권이 이제 인허가 받은 이후에 이제 출범하는 그 다음 12년 만에 탄생하는
증권회사인데요. 토스증권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종목 목표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매수가를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자료는 이제 업종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하는 영상에서 제가 매수 가격과 뭐 목표 가격 등을 정리해서 한번 올리는 영상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